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이거를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물론 누구나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은 바로 분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되면 누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 많이 당한 거잖아요. 사랑을 못 받은 거잖아요. 무시를 당한 거잖아요. 학대를 당한 거잖아요.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외로워진 거잖아요. 비련의 여주인공은 그래서 버려져 가지고 배신당해서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겉모습은 울고 있는 거지만 이 비련의 여주인공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속마음은 슬픔인 것 같지만 본질은 분노이고 한이고 화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이 분노를 엄마한테, 아빠에게, 이 친구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된 채 엄청나게 분노가 내 심장 속에, 가슴 속에 무의식에 이 또아리를 틀듯 폭탄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인으로서 적당히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해요. 누가 봐도 민감하고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내가 변해버리고 순간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때는 내가 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의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버렸다. 이거는 성인이 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어떤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압돼 있다가 성인인 내가 예전에 어떤 당했던 상처가 비슷하게 이제 건드려졌을 때 이 어떤 폭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예민한 반응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써버리는 등 분노 조절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특정 단어일 수도 있고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 특정 감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 시절 내면 아이의 상처에 따라서 이 분노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 친구들이나 누가 나를 조금 조롱하는 것과 이 무시를 했을 때 정말로 인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적개심, 분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실제 때린 건 아니고 툭툭 쳤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위협했다, 때렸다라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 건드려주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욕하면 다 기분이 나쁘겠지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 그것도 어린 시절 내면 아이의 어떤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희롱과 관련된 어떤 말이든 행동을 했을 때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고 괴로워하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어린 시절 어떤 성적인 어떤 상처, 수치심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유기견을 봤을 때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런데 당연히 유기견을 보고 길냥이를 보면 슬프고 이거를 버린 사람들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유독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이 고양이만도 못해. 개만도 못해. 너희들은 사형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반응을 이제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린 시절 이 야옹이처럼 이 강아지처럼 버려졌던 기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길냥이와 이 유기견을 동일시하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당연히 저 사람이 죽도록 밉고 화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의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거나 내가 그런 어떤 상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분노가 터질 수도 있다. 돈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민감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렸는데 이 10,000원 안 갚으면 당연히 화가 나는데 10,000원 안 갚았다는 이유로 넌 친구도 아니야 꺼져! 그러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는 것도 어린 시절 돈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조금이라도 빌리려고 하거나 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 내가 비교를 많이 당했으면 친구나 아내나 누구 가족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비교했을 때 그게 어린 시절 상처와 건드려집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난 억울한 걸 당했으니까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빠지는 것도 이 억울했던 감정을 넘어서 어린 시절의 어떤 억울함이 터지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이 된다. 외모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특정 감정을 느꼈을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와 비슷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엄청나게 분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우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유독 화나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의 지점이 결국은 왜냐하면 그 분노의 지점이 화가 날 수 있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려요. 분노 조절 장애가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이 말은 현재 어떤 감정 상태, 현재의 분노라기보다는 과거의 분노일 확률이 많다. 특히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어떤 감정이 건드려져 가지고 2배, 3배, 10배, 100배 이 분노가 확장되고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내가 유독 화를 내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 바로 나의 분노의 포인트입니다.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조그만 이 상처를 내가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를 누군가가 톡 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런데 여기엔 상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톡 치면 야, 왜 때려? 저 가. 이렇게 해서 금방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한번 이 상처가 골문 상처가 있으면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나요. 너 이제 나한테 손도 대지 마. 너 꺼져. 너 같은 사람은 상대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내 뼈가 부러졌잖아.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런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를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 사람하고 싸우고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내가 미쳐버릴 정도로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안에 내면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감정이 이 분노가 지금 투사되고 있구나. 종로에서 뺨 맞은 것을 자칫하면 한강에서 이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격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침착하게 내 안에 내면아이의 어떤 분노를 내가 먼저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는 이 내면아이의 상처와 성인 자아인 내가 받은 스트레스와 이제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면아이의 어떤 상처가 그대로 골문 상태에서 성인이 자아가 돼버리면 이제 힘도 세지고 커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받은 내면아이와 성인 자아가 손을 꽉 잡아가지고 분노의 화신이 돼버리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존재가 돼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과격해져요. 잔인해져요. 폭력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의 팔을 부러뜨려 버리려고 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성인 자아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감정적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어린 시절에도 당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아주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리하라. 침착하게. 그럴 때 호흡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가 지금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얽히고 설켰구나. 빨리 내면 아이의 상처의 감정과 성인 자아의 이성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서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의 어떤 억울했던 감정과 분노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너 도와줄게. 이제 너 괴롭힌 사람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주 위험한 괴물과 악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분노에 휩싸이려고 할 때 빨리 이걸 알아차려야죠. 내면 아이의 상처가 건드려져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분노를 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런데 대부분 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마음속에 내면 아이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일단 화를 내지 말고 분리하자. 호흡을 세면서 천천히 기다리자. 하나, 둘, 화내지 말고 침착해지자. 셋, 이거는 내면 아이의 상처가 아직도 있는 거구나. 넷, 내가 엄청나게 화를 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손해볼 뻔했구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내면 아이의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와 분노는 엄청나구나. 내가 정신을 놓을 뻔했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침착하게 분리가 되었으면 이제 이 성인 자아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한테 가서 이 감정을 끌어안아 줘야 돼요. 이 내면 아이는 억압했어요.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무시당했어요.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슬퍼요. 화가 나요. 외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빨리 이 내면 아이의 분노의 감정을 끌어안아 주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달래주는 것처럼 그 감정을, 그 분노를 끌어안아 줘야 돼요. 내가 같이 화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감정을, 이 분노를 억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화내지 마. 이래버리면 이 분노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차분하게 침착하게 감정을 끌어안아 주면서 억압하지 말아요. 억누르려고 하지 말아요. 과하게 달래주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냥 이 내면 아이가 어린 시절의 이 상처와 이 분노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나고 있구나. 차라리 이 불이 마음껏 타들어가도록 내가 보호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호흡을 하면서 이 내면 아이의 분노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화가 나 있구나. 엄청나게 화가 났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 속상했구나. 미칠 듯이 괴로웠구나. 두려웠구나. 그래, 충분히 화가 날만하다. 화내도 괜찮아.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이제 내 품에서 안겨서 쉬어도 돼. 미안해.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달래주면서 이 분노에 찬 내면화의 감정을 내가 수용을 해줘야 된다. 이 감정을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수용해주지 않았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았다. 여러분도 이 감정을 억누르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내가 더 화를 내버려가지고 이 내면화에는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길이 없었다. 내가 명상을 하듯이 기도하듯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돼. 분노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내면화의 이 감정을 위로해주는 길이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같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서 이 내면화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는 무엇 때문에 왜 화가 났는지
내가 눈을 감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너를 화나게 했어?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물어보고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왜냐면 내가 이 내면아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줬으니까, 그러면 내면아이는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감정을 표출하게 될 거예요. 나 너무 우울했어. 나 무서웠어. 나 버림받는 것 같았어. 나 또 폭력당하는 것 같았어. 어린 시절의 어떤 감정과 트라우마에 따른 어떤 슬픔과 분노와 정서, 이것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로소 그때 네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내가 서운했고 화가 나고 민감했구나. 어린 시절 이 감정이 아직도 나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감정이 마음속에 무의식에 이렇게 분노로서 남아있었구나. 나 역시도 내 감정을 끌어안아주고 존중해주고 돌아보고 이렇게 호흡해주면서 위로해주지 않았구나.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의 분노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밖에서 싸우려고 하고 화내고 정신을 놓아버렸구나. 내가 더 이성적으로 정신 차리고 내 분노를 치유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화를 내버리니까 내면 아이는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떨까요? 더 겁을 먹고 더 무섭고, 그러니까 더 내가 미워지면서 이 분노는 점점 세지고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 아이의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물어봤으면 이제 위로해주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따뜻하게 말해주겠다라고 약속도 해주고, 이 내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선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이 분노의 감정 우리가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치유해준다 그러면 이 내면 아이의 분노가 서서히 완화가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이 내면 아이는 점점 평온해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거나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이 내면 아이가 확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내면 아이가 휘발유일 때는 누가 조금만 불을 탁 이렇게 키면 이 불이 확 나는데, 이 내면 아이가 욕조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된다면 누가 아무리 불을 던지고 성냥을 던져도 이 욕조는 불이 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분노가 결국은 내면 아이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처럼 자기 어떤 분노의 포인트를 잘 찾아보고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연습한다 그러면 무의식에 이 내면 아이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면서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유독 민감하게 화를 내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내 삶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이제 할 때 이 내면 아이의 첫 감정이 10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 감정을 알아주고 그대로 허용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노가 10이었는데 몇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보면, 아, 내가 내면 아이의 분노가 10이었는데 아, 이제는 8이구나, 7이구나, 5구나, 4구나, 3이구나, 이렇게 내 어떤 감정의 어떤 치유되는 단계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